가진 입이니까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I'm happy. 결론은 세 가지. 힘들었던 시기를 절대 잊지 말자.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닥터라는 타이틀은 뭐 그냥 다는 줄 알아? 교수가 되고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. 지금은 교수지만 유학 왔을 때는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어요. 다 저도 그랬고. 두 번째는 환경이나 연장 탓을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. 우리 학교 순위가 너무 낮아서 내가 여기서 꿈을 펼치긴 좀 힘들어. 그것도 핑계예요. 야, 수영장 물을 바꾼다고 네 수영 실력이 좋아지니? 세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그 수고를 보상받을 날이 온다. 박사 포기한 엄마가 되고 싶냐? 닥터박이 되고 싶니? 저는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진도를 쫙 빼는 스타일이에요. 좋게 말하자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고, 나쁘게 얘기하자면 닥쳐야 정신을 차리고 벼락치기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진짜 벼락치기는 없는 것 같아요. 눈을 치운다거나 퇴근을 하거나 아침을 준비한다거나 학교에서 일을 할 때, 차에서 이동을 할 때 등등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.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활동, 그리고 지인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. 좀 미안하지만 내 눈에 안 보이게. 그래서 이번에 테뉴어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었고, 유튜브 앱을 전화기에서 아예 삭제를 했어요. 그리고 애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. 이건 전쟁이 아니니까 뭐 아나운스먼트, 공지 정도? 얘들아, 엄마 이번 초까지 엄청 바쁠 거야.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잔소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봐줄 거야. 니들이 혼자 해. 아침은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이 정도 먹어도 죽진 않아. 잘 챙겨 먹어라. 배고프면 니들이 오케이? 알아서 좀 꺼내서 챙겨 먹고 저녁은 챙겨줄게. 청소도 빨래도 엄마는 뭐 최소한으로 할 거니까 니들이 더럽다고 생각되면은 치우고 살, 알았지? 그리고 집이 더러우니까 친구들은 절대 부르면 안 되고.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매일 쓰는 책상인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쳐낼 거 다 쳐내고 막을 거 다 막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일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 완벽한 환경에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절실함이 더 필요한가? 그러다가 문득 그 책상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 발이 가라지로 가더라고요. 신들린 사람처럼. 그래서 가라지에 있던 책상을 들고 왔어요. 이 책상이 석사 때부터 박사 논문을 마칠 때까지 썼던 책상이에요. 저희가 유학 온 첫 해부터 쓰던 책상인데 여기에 프린터기도 있었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식탁으로도 쓰고 한동안 제대로 된 가구가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다용도로 쓰던 책상이에요. 여름에 어디 놀러 갈 시간은 안 되고 근데 나들이는 가고 싶고 신생아 데리고 또 첫째에 걸려서 어디 가기도 좀 심란하고 그럴 때 이렇게 발코니에 책상을 갖고 나가서 공부했던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책상을 안방에 폈어요. 좀 생뚱맞죠? 박사 생활 할 때도 좀 이런 구조였어요. 그때는 침대가 2개가 있었고 벽에 막 뭐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. 이런 거. 그때를 생각하며 그날을 꿈꾸며. 이게 제 논문 일기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떼서 벽에 붙여놨었어요. 그리고 스탠드가 있었어요. 방 불을 끄고 스탠드 밑에서 이 작은 컴퓨터로 논문을 썼어요. 아이를 재워놓고 공부를 하다가 2시간 단위로 모유수를 할 때니까 책상하고 침대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. 그때 진짜 어떻게 했나 싶어요. 늘 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절박함. 근데 그런 정신력이 막상 교수가 되고 나니 제가 지금 교수 8년 차인데 아무리 제가 힘들다 해도 그때 애를 안고 공부했던 박사생만큼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막상 그때 쓰던 이 낡은 책상과 그때 쓰던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컴퓨터를 딱 켜니까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이 싹 몰입이 되는 거예요.
이 플라스틱 책상이 얼마나 오래 썼는지 가라앉기까지 해서 이제 버릴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. 학생일 때 이 책상에 앉아서 울었던 날이 진짜 많아요.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논문 달랑 한 줄 쓴 날, 막 검색하고 다른 논문 읽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진도 하나도 안 나간 것 같은 날, 그럴 땐 정말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,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우는 모습을 딸에게 들켰을 때, 그런 여러 날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. 하루는 아침 일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. 뒤통수가 좀 따가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첫째가 침대에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유빈아, 언제 깼어? 엄마 안 부르고. 보통 애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칭얼거리거나 엄마를 막 부르잖아요. 근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린애가 계속 엄마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이게 별거 아니고 우리 딸 대견스럽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긴 한데, 그날은 제가 엄마인 내가 학생이어서 너무 미안하다. 그냥 내가 엄마인 내가 학생이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딸을 안아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, 그때. 그럴 때 저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되어준 지도 교수님 부부가 계셨어요. 레이나, 너는 왜 네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? 네가 애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무조건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이 좋은 게 아니야.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짧지만 질 좋은 시간을 함께하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야. 지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엄마가 되는 게 되려 장기적으로는 네 딸에게 더 좋은 거야. 박사 포기한 엄마가 되고 싶냐? 닥터박이 되고 싶니? 네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.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야. 이 컴퓨터도 이제 수명을 다 했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냥 갖고 있어요. 책장에 꽂혀져 있지만 이 컴퓨터를 보면 지금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큼은 아니지.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? 잠 못 자고 2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애기 모유 수유하고 GA로 일하면서 박사학위 땄는데 나 너무 나약해진 거 아니야? 뭐 이런 반성도 하고. 제가 이번에 테니어 준비를 하면서 그때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 공부하는 유학생들, 특히 엄마 유학생들 진짜 많이 힘들겠다,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교수가 되고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. 물론 더 프로페셔널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. 그래야만 하고. 근데 유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을 하거든요. 지금은 교수지만 유학 왔을 때는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어요. 다 저도 그랬고, 영어도 버벅거렸을 테고, 문화 적응이나 타지 생활도 외롭고 힘들고,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들 했을 거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다 망각하고, 나 이제 미국 교수야. 너 노란머리 학생들 영어로 가르쳐 봤어? 아니, 닥터라는 타이틀은 그냥 다는 줄 알아?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올체이특 생각은 못하고 말이야.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 아니야? 오늘 수다가 좀 길었는데 결론은 3가지. 첫째, 힘들었던 시기를 절대 잊지 말자. 나를 더 든든하게 훈련시켜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만하지 말고 살자. 내가 힘들게 걸어온 그 길을 누군가가 또 걷는다면 기꺼이 공감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. 2번째는 환경이나 연장 탓을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.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, 어떤 책상을 쓰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, 되려 내가 절실했기 때문에 그 절실함 때문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졸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.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아주 튼튼한 나무 책상을 꼭 사고 싶었어요.
근데 이번에 이 책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책상이 너무 낡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. 그건 연장 탓이에요. 애를 키우느라고 공부를 못해. 그것도 핑계예요. 내가 골프 스코어가 쑥쑥 언니가 또 생각이 나는데, 쑥쑥 언니 하면 이제 골프인데, 내가 골프 스코어가 잘 안 나오는데 골프채를 바꾼다고, 혹은 고급 프라이빗 골프장에 가서 스윙을 한다고 내 골프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학교 순위가 너무 낮아서 내가 여기서 꿈을 펼치긴 좀 힘들어. 그것도 핑계예요. 야, 수영장 물을 바꾼다고 네 수영 실력이 좋아지니? 연장이나 환경 탓을 할 시간에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. 궁시렁대고 징징댈 시간에 뭐라도 일을 하는 게 낫죠. 세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그 수고를 보상받을 날이 온다. 지금의 고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자. 앞에 하나 앉고 뒤에 하나 없고 논문을 자장가 삼아서 애들을 막 재울 때가 있었어요. 이때 주변에서 쟤 애 안고 뭐 공부를 하겠어? 이렇게 떠들 때 넌 지금 질투하는 거야. 나는 계속 발전할게. 넌 계속 질투나 하세요. 그 사람들은 뭐 가진 입이니까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귀를 막고, 그리고 결국 두 아이의 엄마가 교수가 되었답니다. 지금 교수로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I'm happy.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. 최고 최고. 땡큐. 그냥 엄마인 내가 학생이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딸을 안아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, 그때.